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램, 리플, 오미세고 이 세 가지 보고 바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4시간 봉 차트를 볼 건데요. 보시면 이 4시간 봉에서 15이평선 맞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제 15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15이평선 맞고 다시 이제 반등해줄 수 있다. 그래서 목표치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목표를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뭐 4시간 봉에서 일단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상승 채널 그린 상승 채널이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일단 이 안에서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가 이제 11,700인데요 11,700까지 적어도 여기서 만약에 이 뭐 채널 바닥을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금 좀 더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면, 잠깐만요. 보시면 7월 2일, 지금 이제 6월 25일이니까 7월 2일이 됩니다. 7월 2일. 7월 2일이 되면 일단은 이 채널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7월 2일이 되면 어찌됐든 목표치였던 11,700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1,700, 12,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다음 목표치는 제가 17,000달러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뭐 특별한 이제 저항이 이 사이에는 없기 때문에 17,000달러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17,000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은 이제 12,000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이평선들이 보시는 것처럼 15, 50, 120, 200이 완전 정배열된 상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필요해 보이긴 해요.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가격 조정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간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조정 받는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017년도 상승장을 보면, 물론 이거 20주로 이제 고쳐보면요, 이게 주봉인데 20주로 고쳐보면 20주 터치하고 이제 바로 올라갑니다. 터치하고 올라가고, 이걸 이제 15주로 봐도 사실 15주도 크게 훼손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15주 이탈했던 데가 딱 이때고요. 2017년도에요. 이때도 이제 있네요. 그러니까 두 번인데 15주 이평선을 완전 이탈해서 2주 연속 이렇게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면 이제 20주로 보시면 되고, 좀 공격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해도 15주 이평선을 따라서 크게 이 15주 이평선의 각도를 훼손하지 않고 이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5주 이평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5주 이평선 따라서 만약에 제가 추세선을 하나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2017년도와 같은 어떤 상승 각도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15주 이평선을 크게 훼손한 적이 없다. 각도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15주 이평선 따라서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얼마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가격 조정을 거치든 가격 조정을 거쳐서 빼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15주 이평선을 찍고 올라온다고 해도 15주 이평선이 이 각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15주 이평선이 좀 더 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각도가, 이 추세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제 9월 15일이 되면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뭐 두 달 조금 넘는 기간이 됐을 때 다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을 거치든 뭐 기간 조정을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1년 반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뭐 두 달 정도 기다려서 뭐 내려왔다가 올라오든 아니면 횡보를 하든 상관없이 그 정도 기다린다라고 하면 다시 이 자리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조정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가 크게 상승 채널로
채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채널에 뭐 4분의 1 지점을 이제 넘기 시작한 위치인데, 만약에 뭐 4분의 3 지점이라든가 뭐 4분의 4 지점 이 정도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조정을 염려를 해야 되고,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예 매도 사인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채널 4분의 3 지점에서 이와 같은 각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크게 이제 염려할 필요는 없다.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2달 정도 기다리면 그러면 다시 지금 11,000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기다려준다라는 거죠.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더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4시간 부분 좀 더 일단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램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램은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해밀리 여러분 중에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그때 잠깐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보진 않았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제가 수평선 하나 그린 라인이 보시면요, 수평선 하나 그린 라인이 2018년도 이때 2017년도 저점인데, 이때 이제 한번 이탈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뺀다라고 하면 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가 2017년도 그때 이제 12월 달 바닥 찍고 올라왔던 그 자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리고 이때가 보시면 이번에 상승할 때 저항으로 또 작용이 됐습니다. 이 라인이 가격으로 얘기하면 이제 2200사토시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이 지금 1200사토시. 1200사토시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2017년도 이렇게 아래로 슈팅 나왔던,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슈팅 나왔던 이 자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1230사토시가 지금 올해 2018년도 연말에 죄송합니다. 연말이 아니죠. 9월에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왔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바닥은 지금 이제 700사토시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램도 일단은 흐름 자체는 저점을 좀씩 낮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4월달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장기 이평선 200이평선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요, 그 다음에 맞고 재차 떨어져서 내려왔는데, 보시면 그 5월달 바닥 찍은 자리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저점을 낮추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뭐 위치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좀 안 좋은, 흐름 자체가 안 좋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자체가 지난 이때 5월달 저점보다 더 내려와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램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일단은 50주 이평선까지 빨리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50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준 이후에 다시 이 장기 이평선 120과 200 이평선 넘어가서 지금 1200사토시를 넘겨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은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지금 거의 지금 램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램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 라이트코인 이런 종목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장기 이평선 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램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차트 모습 자체가 비슷한데, 일단 램보다는 긍정적인 건 뭐냐면 2017년도 저점보다는 2018년도 저점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019년도 저점이 지금 2018년도와는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만약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램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5월 13일에 이렇게 빠졌던 그 자리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때 이제 작년 9월달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해주고요, 다시 재차 하락해서 내려오고 양봉 만들어줘서 올라갈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맞고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해서 15일 이평선 거래량 실어주면서 50일 이평선까지 한 번에 안착을 해준 이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는 건 뭐냐면, 램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50일 이평선에
일봉에서요, 이 50일 이평선에 이렇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져야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그림 자체는 지금 이제 이따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와서 15일 이평선까지 한번 올려주고 다시 또 한번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눌러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진 않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런 모습, 50일 이평선에 안착해주는, 거래량 실리면서 안착해주는 모습이 조만간에 저는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이제 램도 마찬가지예요. 램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럼 이제 오미세고를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세고 차트를 보면 일단은 흐름 자체가 아까 이제 보셨던 다른 알트코인과 거의 모습은 비슷한데, 좀 더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봤던 뭐 램이라든가, 램은 5월 13일 저점보다는 좀 더 저점을 높여 있는 상태인데, 리플은 이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와 있고요. 오미세고는 5월 13일 이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봐도 지금 보시면요, 이 자리 지금 2017년도 연말 자리가 이제 44,000 사토시고요. 44,000, 43,000 사토시고, 그 다음에 2018년 연말 이 자리가 33,000 사토시입니다. 33,000.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29,000 사토시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현재는 지금 21,000 사토시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점을 낮추는 종목이 앞으로 이제 성장을 못한다, 반드시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BTC 마켓에서 봤을 때 저점을 꾸준히 높이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목들은 저점을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은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좀씩 낮추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 저점을 높이는 종목에, 만약에 내가 신규로 알트코인을 매수해서 들어간다라고 해도 저점을 높이는 종목을 우선시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흐름 자체는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52평선까지 올려준 이후에 52평선 터치를 못했어요. 터치를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 뭐냐면, 강한 종목들은 이 장기평선까지 올라와주고 장기평선 터치하거나 일시적으로라도 넘어가지고 내려와 주는데, 일단 지금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52평선 터치도 못하고 흘러내렸고, 거기에 5월 13일 저점까지 또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미세고도 마찬가지예요. 뭐 리플이랑 램처럼 일단 이 52평선, 초록색 51 이평선까지 빨리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15일 이평선을 돌려 세워준 이후에 일단, 그래서 52평선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120과 200 이평선이 지금 보시면 2018년도 저점이기 때문에 이 라인 33,000 사토시까지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장기 평선 위로 단기 평선을 당겨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시간을 보낸 이후에 재차 흘러갈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589님이 기사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NH증권 업비트 두나무와 MOU 암호화폐 대응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기사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고,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NH증권 업비트 두나무와 MOU 암호화폐 대응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기사인데, 기사 내용을 이제 먼저 읽어보면, 두 회사는 이번 업무 협약에서 양사의 증권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의 잔고를 실시간 동기화하고, 주식 주문 체결 내역을 고객의 신청에 따라 어느 플랫폼에서든 알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이제 봤어요. 뭐였냐면, 은행들 간에, 우리 지금 은행들 앱을 각각 따로 씁니다.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각각 따로 쓰는데, 이걸 이제 통폐합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증권사도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먼저 이제 NH증권과 업비트 두나무가 먼저 이렇게 증권사 같이 고객들 잔고를 실시간 동기화하고, 주식 주문 체결 내역을 고객 신청에 따라서 어느 플랫폼에서든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증권사도 은행들 통폐합되는 것처럼 그런 앱이 통폐합돼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유가 결국엔 저는 이게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국에 모든 증권사에 있는 우리 주식들도 토큰화 될 거다, 암호화폐 될 거다, 블록체인 안에 올라오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증권, 나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증권 플러스 앱을 통해서 오픈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는데 뭐냐면 양사는 이미 4월부터 암호화폐 시세 정보 수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NH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시세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향후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응과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하겠냐는 거면 결국에 앞으로 이 NH증권에서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를 이 지금 두나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업비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같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겁니다. 나갈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조만간에 증권사 고객들까지 암호화폐 시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암호화폐 업비트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고요. 업비트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고 증권사 고객이에요. 만약에 NH증권 고객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이제 메뉴 하나를 클릭을 하면 바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변 확대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H증권이 지금 스타트를 끊었지만 NH증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나머지 증권사들 모든 증권사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저는 진행할 거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제 벡터거래소 오픈하고 미국에서 이제 ETF 금융 상품이 나와서 우리나라 증권사들한테 야 니들 우리가 이제 만든 ETF 상품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증권사들 상품을 이제 딱 만들고 세팅을 해놓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창구를 지금 이제 연결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고 앞으로 이제 증권사 그리고 거래소, 은행 이런 개념들이 통폐합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좋은 내용 이제 기사를 써주셔서 기사를 올려주셔서 같이 봤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도균님이 이제 정보를 올려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공짜로 이제 10,000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뭐 이걸 좀 홍보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쓰시라는 겁니다. 지갑을 설치만 해도 50페이 페이 코인을 주는데 리퍼럴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본인이 인증하고 지갑 설치만 하면 2, 3분 내에 지갑으로 50페이 코인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페이 코인을 가지고 전국 세븐일레븐이라든가 달콤 커피, 도미노 피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10,000원 정도 되는 결제 코인을 줘서 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보니까 코인 참수님이 이거를 지금 김도균님이 써주신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받아서 써봤대요. 써봤더니 바로 이제 쓸 수 있고 거기 편의점 일하시는 분도 암호화폐로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페이 프로토콜 월렛 검색한 뒤에 지갑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아마 마케팅 비용으로 이렇게 그 지갑을 까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벤트 진행한다라니 하니까 그때까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광고 카피 평생 일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 코인을 해야지 코인 이렇게 써줬고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단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만 열심히 해서는 나중에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뭐 이란, 터키 이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 중에 일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모았던 평생 동안 뭐 10억을 모았다라고 하면 뭐 10억이든 우리나라 돈을 했을 때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돈을 모았는데 그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평생 이 돈을 갖고 내가 남은 여생을 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돈이 휴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놔도 그 남은 여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진짜 큰 위기,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어떤 위험을 겪고 있는 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요즘 H채널 관심 분야가 CJ님 정체, CJ님의 댓글 분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J랑 가상인물과 사랑에 빠진 듯하다 해주셨는데, CJ님이 좌한 아저씨가 가상인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근데 이제 CJ님 좋아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너무 CJ님이 웃기셔서 댓글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제가 너무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웃느라고요. 예, 재밌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팬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같아요, CJ님. 다음으로 울프 윈드님이 오늘 영상에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던 것 같네요. 가지고 빠지는 것과 빈손으로 오르는 것 비교해보면 빈손으로 오르는 게 저도 더 스트레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대부분 물량을 홀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암호화폐라든가 주식시장이 좋은 게 뭐냐면, 부동산은 내가 어떤 물량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처분하려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팔든지 아니면 그대로 홀딩하든지. 그리고 이제 그 물건 금액 자체가 이제 크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주식이라든가 암호화폐는 편리합니다. 분할 매도가 쉬워요. 내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빠지는 것도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고 올라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내가 분할로 매도하고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또 다 홀딩해서 빠졌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정 부분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J님이 울프 윈드님, 그래서 월터 화이트 이후에 오랜만에 보는 훌륭한 WW네요. 보통 자기 생각 이렇게 유연하게 바꾸기 쉽지 않은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 뭐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리 해밀리 분 중에 빈센트 유님이었을 거예요. 빈센트 유님인데, 그 뭐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죄송합니다. 브레이킹 배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브레이킹 배드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브레이킹 배드의 월터 화이트,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극중 주인공인데 아마 이제 몰랐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추천 안 해서 안 봤으면. 근데 저도 이제 그 보고 있기 때문에 월터 화이트이 누군지 압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배우가.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리몰님이 지금 비중을 얘기해 주셨는데, 비중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봐달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CJ님이 리플 몰빵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리플 몰빵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CJ님이, 제가 이제 영상 오늘 끝에 CJ님이 공지를 올렸는데 그 공지 내용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해서 우리 이제 해밀리 여러분들 중에 포트 비중이 어떤 식으로 평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포트 비중이 어떤 식으로 꾸려가는 게 적절할지 그런 부분,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리몰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뭐 담승아빠님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서 CJ님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번역기 돌리다가 그 구교수 명예롭게 퇴임하고, 오늘 이제 제가 사용했던 파파 교수, 저도 이제 파파 교수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파파 교수가 좀 더 이제 번역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진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써주시는데, 번역해서 써주셨다고 하는데 글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글에 이게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읽진 않겠는데 굉장히 글에 이제 재미있게 글을 써주셔서 진님 글도 읽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글을 읽어봤고, 일단 이 독일 글을 써주셨는데 독일어, 제가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읽어본 내용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요약 기록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비트코인에 대한 트리거로 확산되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현재 큰 경제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전반적인 위험이 증가했다는 몇몇 징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트리거로 확산이 되고 있는가? 저는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금이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제 상황이 뭐 안 좋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안 좋은 어떤 그런 거에 트리거가 작용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이제 볼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이미 이제 트리거로 작용이 돼서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금시 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와 반대되는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제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금시장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그럼 거짓말이 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은 주식시장이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속임수 패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주식시장도 올라가나 보다라고 해서 뛰어든 사람들은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실시한 국제연구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최근의 금융위기만큼 펀드 매니저들 사이의 분위기가 나쁘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조사 대상 펀드 매니저의 87%가 올해 경기 침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된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과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이러한 기록적인 비관론은 지금 관리 중인 자금의 5.7%라는 기록적인 현금 할당량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아마 이제 5.7% 이 현금 비중이 굉장히 큰 비중인가 봐요. 제가 이제 이 통계는 없는데, 아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현금, 그러니까 현금을 두기보다는 뭐 주식, 채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텐데, 지금 5.7%의 현금을 뒀다라는 건 앞으로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현금화해서 일정 부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주식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유동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 안전한 유동성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 주식시장이 금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좋은 내용을 이제 공유해 주셔서 같이 읽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사를 또 공유해 주셨는데, 이 기사도 이제 좋더라고요. 보면 기사 내용을 보면, 잠시만요. 예. 비트메인이 지난번에 이제 홍콩 시장에서 IPO를 진행하다가 IPO를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이후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좋아지면서 IPO를 이번에는 홍콩 증시가 아니라 바로 이제 미국 증시로 옮겨서 미국에서 비트메인이 지금 IPO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IPO가 열릴 예정이고, 홍콩의 유사한 프로젝트는 이전에 실패를 했다. IPO에 관한 정보는 블룸버그에서 온 것인데, 6월 21일 발표해서 뉴스 매체는 보시면 비트메인은 미국 IPO를 위해 컨설턴트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SEC에 넘길 수 있고, 주식 판매는 이미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 주식 판매 SEC에 필요한 서류를 넘긴 이후에 올해 하반기에 IPO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IPO는 100만 달러니까 100만 천만 억이죠. 3천억에서 5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에 그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했던 IPO는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IPO 실패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저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왔어요. 그리고 IPO 이 실패로 인해서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 부에도 악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가 망하는 거 아니냐. 비트메인 IPO 실패하면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시장 다시 올라오면서 바로 이제 다시 미국의 더 큰 시장인 미국에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기사와 내용을 이제 공유해 주신 진님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번역기 돌려서 글 작성하신 다음에 또 번역기 돌려서 일을 하시니까, 어찌됐든 두 번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 투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K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퀀텀이 너무 안 올라 고민이신 분이 계셔서 몇 글자 적어 봅니다. 일단 퀀텀 비중을 80에서 이제 90% 가져가셨었는데,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2019년 3월 10일 퀀텀 및 자발트를 모두 정리를 했다. 이거는 누구의 말을 들어서 정리한 것은 아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그날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했고, 마이너스 80% 이상으로 정리를 하셨대요. 그때 이제 이장님을 먼저 알았더라고 하면 더 좋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긴 하다. 하지만 뭐 그래도 똑같았을 거야. 제 마음대로 짰겠죠. 지금 이제 금액 대비 비중은 비트 8%, 이더리움 10%, 리플 54%, 이오스 8%, 스텔라 루멘 6%, 트론 뭐 이렇게 비중을 짜셨고요. 지금 이렇게 케이쿤님도 이렇게 비중을 알려주셨는데, 이걸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그 공지사항에 여러분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일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퀀텀을 팔아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퀀텀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펌핑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진작 의연한 척 하자. 근데 선택에 후회는 없고, 일단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셔서 다시 이렇게 포트폴리오 꾸려 놓으셨는데, 일단 지금은 뭐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장이 진짜 상승장으로 갔을 때 지금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 이상으로 저는 충분히 수익으로 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보셨던 뭐 퀀텀이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퀀텀이 나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장에서 실패하는 프로젝트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많은 코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0으로 가는 종목들을 내가 몰빵해서 많은 비중을 가져가게 되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되고, 시총 상위권 종목들로 내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야지만이 이 시장 길게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갔을 때 내가 실제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좀 속이 쓰릴 수 있어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서 가져가는 건 전 좋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지금이 되든지 아니면 한번 알트코인들이 올라와서 펌핑된 이후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너무 한 종목에 몰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손을 너무 많이 대지 마시고, 손을 대면 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여기서 한번 상승했을 때 그 상승해서 현금화한 이후에 그때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자. 일단은 비트코인과 현금으로 일정 부분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재차 조정 받았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내용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 시총과 시총 상위 12개 합산 시총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비에 올려주신 자료를 이제 보면, 트레이딩비에 일단 와사비님 이렇게 정기적으로 좋은 자료를 공유를 해주시니까, 혹시 아직까지 트레이딩비 가입 안 하시고 와사비님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볼게요. 일단 지금 비트 시총이고요. 위에는 비트 강세였던, 빨간색은 비트 강세였던 구간, 파란색은 알트 강세였던 구간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보면 비트와 알트는 함께 가지만 시차를 두고 움직임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 강세와 약세 흐름이 비트 도미넌스로 나타난다, 그 내용이고, 스테이블 코인 포함하는 다소 왜곡된 토탈 전체 시총은 숨김 처리했고, 화면에 보이는 캔들 차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시총 상위 12개 합산 시총 지표인데, 이걸 이제 보면 일단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게 되면 이 알트 시총도 4분의 1 점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통과는 했으나 아직 비트의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한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는 전제하에 대형 알트들의 대추격전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라고 써주셨고, 시간이 문제이지 얼마나 놀라운 추격전을 보여줄지 기대를 한다. 그렇다고 지금 알테만 과대 비중을 두는 것은 비추이고, 어느 상황에서도 비트는 최소한의 홀딩 물량은 항상 유지하면서 대형 알테 지분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대형 알트 코인들, 저는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 세 가지 종목들은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은 계속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 종목이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에서 홀딩 물량은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상승폭만큼 따라가는 그런 상승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차트를 이제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30전에 3억님이 이번 달 선물 마감하는데 갭이 많이 비어져 있다라고 들었는데, 요 근래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 갭 있는 부분들 채우고 간다고는 시선이 있는데, H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뭐 갭을 메울 수 있습니다. 메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선물 차트 관련돼서 그렇고요. 보시면 24시간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갭이라는 게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데, 그 갭을 굳이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차트
차트를 볼 때 갭이 있으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마감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열리는 기간 동안 어떤 이슈가 있게 되면 그 다음날 이제 갭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큰 갭이 생기면 보통 차트가 움직이기 전에 그 갭을 메꾸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 갭이 있어서 갭을 메꾸기 위해서 무조건 내려올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갭을 지금 당장 안 메울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메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이것도 뭐 100%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폴님이 NH투자증권 이제 기사를 아까 리플 589님이 올려주신 비슷한 기사를 올려주셔서 같이 아까 이제 봤고, 국내 증권 투자자들과 대중들에게는 페이스북과 같은 홍보 효과도 클 것 같고 곧 업비트 신규도 풀리겠죠. 아직은 조용히 움직였으면 하는 건 욕심일까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이제 공유해 주셔서 아까 이제 봤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비나이다님이 금융안정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JTB님의 매우 비관적으로 보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이더군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제 듣고 싶다 얘기해 주셨고요.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까지 같이 볼게요. 사무엘님이 비슷한 내용을 이제 올려주셔서, 일단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안정보고서를 올려주셨고,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요약 설명과 함께 PDF 파일 137쪽의 전문을 올려놓은 블로거를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거 한국은행 그때 이제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거 그때 이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며칠 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경우에 IMF 외환위기 때보다 3% 이상 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IMF 때 폭락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중 그 패권 전쟁이 지속될 경우에. 그리고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제 예를 든 거긴 해요. 더불어 90년 만에 대공황, 화폐 수명의 전환 시기,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이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등 여러가지 복합 요인이 함께 다가오는 태풍과 같은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태풍의 핵 속에 있으면 고요하게 태풍과 함께 이동할 수 있지만 태풍의 언저리에 있으면 강력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인들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떤 유튜버나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패밀리 가족분들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0.01% 정도의 소수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 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 보고서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경우를 보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가끔 코스피 차트를 보고 채널 하단부 뭐 1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야 1100포인트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그 정도까지, 그리고 그 채널 하단부가 1997년도 IMF 때도 채널 하단부를 닿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자리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경제 상황이 진짜 위기 상황으로 왔을 때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 뭐 JTB님 의견처럼 저도 이제 비슷하게 의견을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바코드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FATF 최종안이 나와서 댓글을 남깁니다. 리플의 경우 FATF 최종안이 요구하는 사항이 엑스래피드에 방향성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원 확인의 문제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 기존 금융기관 수준이 됨으로써 사실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에 포커싱을 둔 암호화폐 미래가 불안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이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그 다크코인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익명성에 포커싱을 둔 코인이 이제 다크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크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일본에서는 거래소에서 퇴출을 시키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다크코인들은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ATF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나라 국가들도 거래소에서 이 다크코인들을 두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크코인들 분명히 이제 수요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내가 많은 비중을 두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제 다크코인 공부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근데 이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 자체가 너무 많다, 내가 뭐 5% 이상 된다, 다크코인이, 그렇게 되면 그런 물량은 좀 줄여서 낮춰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질문이 개인 지갑 간의 거래 혹은 개인 지갑 거래소 간의 거래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의견이 궁금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만약에 이 FATF가 승인이 되기 전에 내가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은 코인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 하겠죠, 당연히. 나중에 근데 이 FATF가 실행이 돼서 내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고 그 부분이 체크가 된 이후에 다시 그 해당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돈을 쓰기 위해서 거래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지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 기술까지 저는 이제 얘네가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 특히 이 자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드월렛으로 옮겨놓는 이 작업을 내년 6월 20일 이 FATF가 실행되기 전에 이거를 미리 옮겨놓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리. 그리고 현금화 할 부분도 한번 이번에 한번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서 현금화를 충분히 한다거나 그 지갑으로 옮겨놓는 것도 미리 6월 20일 전에 해 놓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미리 빼 돌리겠죠.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선호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그리고 담승아빠님이 써주신 이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이제 CJ님이 제안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선호님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영상 중에서 미국의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화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장님이 보시기엔 부채가 얼마 정도 이르면 화폐 개혁이 필수가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화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중요한 건 그 시기와 속도겠죠. 만약 미국이 당분간 부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면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셨는데, 이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게 필연적인 수순이다 라고 얘기해줬고, 뭐 시기와 속도가 문제다 얘기해줬는데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미 지금 부채를 갚기 위한 그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잭5분님 써주신 내용을 잠깐 보면,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현 시스템에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니까요. 그야말로 이제 시간 끌기고, 발생한 사건 자체는 결국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야 거대한 다음 사이클로 가는 거죠. 개혁이 없으면 다 죽는다 얘기를 해줬고, 지금 일단 미국 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2조 달러고 작년엔 21조 달러였어요. 그리고 매년 1조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면 이 빚이 29조 달러까지 늘어나요. 또 계속 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빚은 못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선 뭔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미국 달러의 이제 가치인데 1914년도, 13년도에 1000이었던 미국의 달러가 지금 현재는 4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96% 이상 가치 하락이 있었고요. 이미 이제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그 미래 세계 단일화폐 나왔던 이 시점에 보면 이미 달러 가치가 86만 남고 이미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거의 92% 가치가 하락을 했던 겁니다. 이때 이미.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알았던 거죠. 야, 달러는 이미 이제 90% 이상 가치 하락을 했고 나머지 8%도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가치 하락 없어질 거다. 제로가 될 거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이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내서 지금도 이 화폐 가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화폐 가치를 옮기는 작업이 이 미국의 부채를 갚고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숙 님이 하드월렛 뭐 디센트 콜드월렛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이건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원래 제가 쓰고 있는 건 나노레저 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는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저는 나노레저를 쓰다가 나중에 뭐 스마트폰이 나온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 노래 부르는 게 재밌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예,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 이제 웃으셨다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CJ님 글을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그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신규 구독자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지금 해밀리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오늘 댓글들을 살피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야. 우리 해밀리 분들의 코인 보유 비율을 알아보면 어떨까? 코인 비중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올라오니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장언니가 맨날 강조하는 비트이더, 리플 비중을 얼마나 안 지키는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구글 폼으로 설문지를 좀 만들어 봤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 설문지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비트 비중은 얼마인가? 두 번째 이더 비중은 얼마인가? 세 번째 리플 비중은 얼마인가? 네 번째 보유량 상위 5개 코인을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다섯 번째 본인의 투자 원칙을 적어주세요. 여섯 번째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적어주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자정쯤 기한을 정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목요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자정까지 이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설문 참여 안 해주신 분들은 설문 참여를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답변해 주신 분들 계신데, 일단 여기 댓글에 써주시는 건 아닙니다. 댓글에다 답변 다시는 건 아니고 이 구글 폼 클릭하셔서 구글 폼에서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J님이 이 설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